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간에는 여름철에 먹는 궁중에서 먹었던 여름철 만두, 이름하여 해삼 모양을 닮았다 해서 미만두, 또 다른 말로는 규화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규화상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이나 뭐 또 보통 평소에 보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전복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화상에 들어가는 그 순서를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두기 때문에 이 만두에 들어가는 반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밀가루 한 반 컵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체에다 한번 내려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약간 좀 넣어주시고, 제가 이거 지금 한 반 컵이죠. 자, 하나, 두 큰술 반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해서 숙성을 시켜야지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손대지 마시고요. 이렇게 저어보세요. 소금은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금이 들어가면 간도 되지만 굉장히 탄력이 있고 쫀득쫀득해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반죽이 숙성이 돼야지 이게 밀을 때 퍼지지 않고 잘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만 뭉쳐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뭉쳐졌어요. 자, 속에 거 겉에 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반죽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죠. 그럼 이 한 덩어리 된 거는 밀가루의 단백질 성분인 글루텐하고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수화가 돼요. 수화라는 게 물 숫자에다 화학적으로 잘 어우러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비닐팩 같은 데다 넣어주시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치대지 않아도 숙성이 잘 되고 매끄럽게 돼야지 만두 반죽을 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 만두기 때문에요. 이 오이가 들어가는데 오이 소를 전부 다 익혀야 돼요. 우리가 보통 만두는 뭐 고기도 날걸 넣고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전부 다 소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돌려깎기를 하시는데 속에까지 버리지 마시고 겉에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전부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자, 요거를 자, 채를 쓸어주세요. 자, 이렇게 채를 쓸으셔서 요거를 소금을 넣어서 새파래지도록 자, 소금을 약간 넣으셔서 자, 절여주세요. 이렇게 절여서 절일 거 먼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표고버섯이 들어가는데 한국 음식에서 표고버섯하고 소고기는 짝이라 그랬어요. 표고는 그래서 점여서 그래야지 두께가 이렇게 똑같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표고하고 소고기는 간이 같아요. 불고기 양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들어가면 맛이 훨씬 더 상승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그 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후추, 약간 감칠맛을 나고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해서 설탕, 그 다음에 깨소금. 자, 이렇게 하셔서 항상 양념간장 만드시는 거 양념이 골고루 다 혼합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참기름은 나중에 넣으라고 했죠. 예, 잘 섞어서 주신 다음에 자, 요 고기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가른 고기, 자, 고기 가른 고기하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그래서 같은 향을 느껴도 2배의 그 감칠맛 성분이 나도록 이렇게 치대가지고 고기와 표고가 잘 섞이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마지막에 자, 참기름을 넣으셔서 이제 양념을 좀 해놓으세요. 자, 지금 이게 만두소예요. 만두소가 준비가 됐으면 오이를 자, 아까 이렇게 절여놨죠? 자, 오이를 짜세요.
이게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상시에 오이 가지고 만드는 만두는 많이 안 드셨을 거예요. 짜서 자, 요거는 볶아주세요.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오이는 파란색은 엽록소 색소는 열을 가하면 더 파래지고 또 오이에 아까 소금이 들어갔죠? 그래서 색깔이 더 선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이를 살짝만 색깔 변화지게 살짝만 볶아서 얼른 그릇에다가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얼른 식히세요. 이 파란색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식혀서 이런 식으로 수분을 날려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자, 기름 조금만 두르시고 이 고기를 볶으실 때는 자, 여러분들이 너무 센 불에다 하시게 되면 고기가 다 응고가 돼 버려요. 그래서 불을 좀 낮춰 놓고 이 고기를 다 떨어뜨리세요. 가른 고기니까 가른 고기가 다 떨어질 수 있도록 불을 낮춰서 주걱으로 떨어뜨려 가면서 자, 만두 소를 다 익혔기 때문에 찔 때는 어떻게 해요? 만두 피만 익으면 됩니다. 자, 다 됐죠? 그러면 한쪽으로 밀어놓고 이제 만두 소가 식어야지 됩니다. 이게 식어야 속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식히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만두를 피를 밀도록 할게요. 반죽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아주 반죽이 그동안에 잘 숙성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자, 한 8cm 정도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요.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동그랗게 되겠죠? 예. 자, 그럼 요걸 가지고 밀으세요. 되도록이면 얇게. 이게 얇아야 속이 잘 비치거든요. 자, 그래서 해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동그랗게 어차피 이제 모양을 잡아서 만들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면 되고요. 밀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도마에다 펼쳐 놓으세요. 그래서 직경은 한 8cm 정도? 예. 8cm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소를 넣고 만두를 빚어야 되니까 일단 다 쭉쭉 펼쳐 놓으세요. 여기다가 이거 통자시죠? 자, 이거를 넣으셔서 섞으세요. 식었죠? 예. 자, 만두소가 좀 아주 고급지죠?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 소를 넣으세요. 요만큼씩. 이제 해삼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모양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붙이세요. 자, 일단 제가 다 붙이겠습니다. 여기도 마주 붙여서 다 끝까지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마주 붙여서 공간을 조금 남겨 놓으세요. 모양을 잡겠습니다. 해상같이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요. 자, 여기 양쪽에를 제가 그냥 내비뒀어요. 여기를 입을 해삼 입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쪽 그죠? 예. 이렇게 자, 여기도 구멍이 뚫렸죠? 자, 누르세요. 여기도 누르세요. 예. 자, 이제 모양을 잡아야 돼요. 이건 이제 해삼 잎을 만든 거고요. 자, 이제 잡습니다. 자, 놓고 손으로 양쪽 여기 둔 엄지, 검지를 가지고 여기서 자, 양쪽으로 찝어요. 이렇게 찝는 거예요. 자, 요것도 요 손으로 두 개로 양쪽으로 손으로
눌러요. 그럼 손 이렇게 누르니까 손자국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규화상, 해산만두, 미만두가 모양이 잡혀졌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걸 쪄야 돼요. 그런데 소를 다 익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익어야 되는 건 만두 피만 익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찬물에부터 하시면 안 되고 찜통에, 자 여기 물이 이렇게 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끓는 물에다가 이런 꺼즈나 이런 어떤 뭐 이런 꺼즈도 좋고요. 놓고 이 위에다 끓는 물에다가 넣고선 쪄 주셔야 돼요. 물이 끓을 때, 그냥 끓지 않을 때 넣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넣으셔갖고 쪄 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제가 불 조금 올리겠습니다. 지금 밑에서 물이 끓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자, 꺼즈를 하나, 눈물이 떨어져요. 수증기가 고이면 이렇게 꺼즈를 한번 넣으시고 위에서 눈물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흡수되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금 물을 준비를 해주세요. 만두가 쪄지면 만두가 밀가루가 끈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늘어집니다. 늘어지는데 여기다 소금물을 준비를 했다가 뿌려주면 모양이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만 넣어서 이렇게 섞어 놓으세요. 자, 요거 섞여지는 동안에, 쪄지는 동안에 저는 초간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 동량으로 작은 술 하나, 그 다음에 간장 작은 술 하나, 식초 작은 술 하나, 그 다음에 물, 자, 물 작은 술 하나. 이렇게 해서 초간장 이렇게 만들으세요. 예, 잘 섞어서 소금, 식초, 설탕이 잘 혼합이 되도록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됐죠? 이거 거의 쪄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두피가 얇게 밀었기 때문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벌써 여기에도 파랗게 지금,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투명하게 맑게 지금 쪄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자, 소금을 툭툭툭툭 쳐서 다시 한번 해서 이제 뜸만 살짝 들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규화상 여름철 이 만두는요 주로 여름에 먹었어요. 오이가 그때 나온. 그래서 뭐를 깔고 했냐면 담쟁이 잎을 깔고 이 만두를 넣었어요. 담쟁이 잎은 방부, 우리 망개 잎 같이 방부성이 있어서 그 담쟁이 잎을 깔면 이게 빨리 상하지 않고 좀 뭐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저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웬만큼 다 쪄졌기 때문에 이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규화상이 다 쪄졌어요. 요 보시면 오이가 파란 오이가 보이고 속에 투명하게 다 보이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담장이 잎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초간장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다가 잣가루 놔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름철 만두인 오이가 속아 들어간 미만두, 다른 말로는 규화상이라고 궁중에서는 했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복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옹군죽이라고 그래서 쌀알을 통째로 끓이는 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미죽이라고 해서 쌀알을 반 정도 쌀액기로 만들어서 하는 죽이 있고요. 세 번째 이제 무리죽인데, 무리죽을 다른 말로는 비단죽이라고도 합니다. 비단같이 목을 잘 부드럽게 넘어간다 해서 쌀 가루로 만드는 거를 무리죽 또는 비단죽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전복죽은 그냥 옹군죽으로도 쓸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원미죽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복은 우리가 보통 이 내장으로 암컷, 수컷을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죽은 복은 사복이라 그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있는 건 활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좀 손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활복인데, 자,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만 넣어주시고요. 예,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복에 이 전복은 뭘 먹고 자라요? 다시마나 미역 같은 걸 먹고 자라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씻어서 솔로, 이거 보세요. 지저분한 거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솔로 요 옆에 돌기 같은 부분을 이렇게 씻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씻어 주시면, 자, 오른쪽은 손질한 거고요. 왼쪽은 손질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감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바다에서 사는 거라서 맹물에다 씻지 마시고 소금물에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복을 씻어서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을, 요 내장이 여기 살아서 붙었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을 밑에다 뚝 넣으시면 살이 떨어져요. 자, 이렇게 떨어지죠. 예, 그런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숟가락을 안으로 이렇게 넣으셔서 밑에 놓으면 내장이 떨어지는데, 예, 아주 그냥 오늘 비교를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복 내장 가지고 암컷 수컷을 구별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요렇게 노란색이 있죠. 요렇게 푸른색이 있습니다. 요거는 수컷이에요. 노란색은 수컷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 푸른색이 나는 게 암컷입니다. 요 내장은 떼냈다가 뭐 찌개 데쳐서 먹기도 하고 뭐 볶아서 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안 넣으려고 그래요. 조금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떼낼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이 있어요. 입.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여기 입이거든요. 그래서 요 끝에 자른 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시면, 자, 빨간 거 보이시죠? 자, 요게 입이에요. 여기도 요 입은 먹을 수가 없어요. 자, 보이시죠? 그래서 요 입은 잘라내세요. 잘라내시고, 자, 이제 이거를 점여서 썰으시는데, 자, 전복을 이렇게 약간 뉘세요.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면이 넓으면은, 단면적이 넓으면은 더 많이 용출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전복을요. 자, 이렇게 전복이 이제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쌀을, 자, 오늘 제가 반 컵만 하려고 그래요. 반 컵만 해도요, 이게 6배니까 3컵이 나와요. 6배죽을 쓸 거라서. 그래서 쌀은 불리시는데 충분히 불리셔야 돼요. 한 5시간 이상 불리셨다가, 그러면 쌀이 이렇게 투명해지죠. 그러면 방망이나 이런 걸로 완전히 부수는 게 아니고요, 쌀알이 반 정도 있게.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다 부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래 보시면 여기 쌀이 부서졌죠? 예, 가장자리에는 통쌀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반은 통쌀, 반은 쌀액이, 이렇게 해야지
죽이 농도가 생기고 호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되도록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제가 이제 반 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쌀 준비되고 이거 준비됐어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다가 이제 볶아 주시는데 참기름. 자, 참기름을 일단 좀 넣으시고요. 우선 전복부터 넣어서 볶으세요. 너무 센 불에서 볶지 마시고. 자, 이렇게 이게 볶으시면서 혹시 전복에서 비린내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볶으시면서 흰후추 약간만 넣으셔서, 자, 너무 센 불에서 볶으면 지금 이렇게 볶다 보면 전복이 이렇게 이제 오그라들면서 색깔이 나고 있죠, 참기름에. 그래서 전복의 비린내도 없어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뚜글뚜글, 자, 전복이 볶아졌어요. 이걸 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하고 섞여서 맛있는 물이 우러나온다 그래서 유화, 기름 유자를 써서. 그럼 이제 전복에서도 기름, 참기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불을 볶다가 좀 줄이셔가지고 요거 아까 쌀 반 컵이었죠. 예, 반 컵 쌀을 여기다 넣으시고 나머지 참기름을 넣어서, 자, 이렇게 볶아주시면 아까 보시면은 하얘졌죠? 예, 하얘던 쌀이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되면서 이렇게 쌀이 이렇게 변해요. 그건 뭐예요? 지금 열을 받으면서 온도를 받으면서 쌀이 호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 어떻게 되겠어요? 참기름 들어가고 전복죽 그 물하고 이게 들어가서 아주 고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쌀이 약간 갈색이 나면서 투명하게 돼요. 전복하고 섞여서. 자, 이렇게 볶다가 죽이니까 물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할 때는 불린 쌀은 1대2를 넣는데 죽을 쓸 때는 물을 6배를 넣어요. 6배. 그러니까 아까 반 컵을 넣었으니까 물을 3컵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3컵. 그래서 1컵, 2컵. 밥할 때는 쌀 1컵이면 물 1컵을 넣는데 죽을 쓸 때는 우리가 보통 물을, 쌀에 물을 5배를 넣으면 5배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쌀에 물을 6배를 넣으면 6배를 넣었다 6배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6배 죽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찬물이 들어가니까 물이 양이 많아졌죠? 자, 이제 이렇게 저으셔서 이제 끓여주세요. 자, 끓여주시는데 한 가지 죽을 쓸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죽을 쓸 때 지금 이게 저 알루미늄이죠? 예, 스텐이란 말이에요. 스텐인데 여기다가 이런 숟가락이나 이런 새가 새끼리 부딪히게 되면 영양소도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죽이 새카맣게 철끼리 막 부딪혀서 산화가 돼버려요. 새카맣게 되기 때문에 나무 주걱이나 예, 아니면은 새가 없는 걸로 저어 주셔야지 이 죽이 산화가 되질 않아요. 이 죽을 쓸 때는 이렇게 너무 센 불에, 일단은 지금은 어때요? 온도가 제일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세게 올려주셔야 돼요. 100도 비등점까지 올릴 때는 센 불에서 해주시고, 일단 100도까지 올라가면 비등점이 100이니까 그 밑으로 낮춰도 이미 올라진 상태에서 계속 끓어요. 그럼 이제 위아래를 섞어주면서 저어주지 않으면 이게 물이 갱물이라 그러죠. 윗물하고 쌀물하고 밑에서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죽 쓰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활발하게 끓어요. 자, 활발하게 끓으면요. 자, 지금부터 이제 국물도 약간 갈색으로 나왔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불을 낮추세요. 낮춰도 계속 이렇게 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잘 섞여서 쌀알이 뭉그러질 때까지 푹 퍼질 때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이 옆에 좀 시간이 걸려서 조금 해놨어요. 자,
이렇게 이제 죽이 중간중간에 저어주면서 이 농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죽이 아까 그 많았던 물이 다 스며들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됐는데 이 죽이 어느 때가 완성이 됐나 그거를 보시려면 죽을 이렇게 써갖고요. 자, 지금 저 죽이 다 됐나 보려면 지금 여기 통쌀이 있잖아요. 이 통쌀을 이렇게 넣으셔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보세요. 자, 비볐더니 형체가 없어졌죠. 지금 이렇게 이제 다 죽이 써서 아주 농도가 뚝뚝뚝뚝 흐르게 됐는데 죽이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죽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복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름철 만두인 오이를 이용해서 규화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전복을 이용해서 전복죽을 끓여 봤는데 오늘 두 가지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 식단에 꼭 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